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전국 연합학력평가 성적이 유출돼 지역 교육계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장애인 재활 원격 화상진료를 실시했습니다. 포항시가 2차 전지 혁신 산업생태계 구축 및 인재 양성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안이 허술한 대형 결혼정보회사와 주식정보업체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 700만 건을 빼낸 해킹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보안망이 뚫린 업체들은 경찰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고객 정보가 몽땅 털린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경찰이 서울시 금천구의 한 해킹 조직 사무실 문을 강제로 개방해 급습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조직은 건당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의뢰비를 받고 웹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청부 해킹 조직입니다. 이들은 결혼정보업체와 주식투자 상담업체, 성형외과 등 380여 곳을 해킹해 개인정보만 700만 건을 팔아넘겼습니다. 특히 고객의 상세한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결혼정보업체에서는 직업과 연봉, 자산은 물론 부모의 정보까지 유출됐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소, 성별, 휴대전화 번호 등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출신 대학, 직업, 주식 투자액 같은 세부 정보도 함께 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해킹당한 업체들은 유출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범행은 현재 불법 도박 사이트 15곳을 운영하고 있는 48살 총책과 10대의 동종범죄 전력으로 입건됐던 25살 해커 등이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경쟁업체의 정보를 빼내고 싶은 의뢰인들을 공개 대화방 등 SNS를 통해 모집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서울과 경기, 충남 등 각지에 분산된 영업장을 모두 적발하고 부당이득 10억 원에 대해서도 법원에 몰수 보전을 요청했습니다. 올해 고3 학생들이 지난해 11월 치른 전국 연합학력평가 성적이 유출돼 지역 교육계까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을 성적으로 줄 세운 2차 가공 자료까지 퍼지고 있다 보니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암호화 메신저 앱 텔레그램의 한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지난해 11월 전국 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당시 고2 학생들의 이름과 과목별 점수는 물론 학급과 학교 석차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역 학생들 사이에서는 광주 56개, 전남 95개 학교를 성적별로 줄 세운 자료도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이 쭉 적혀서 들고 있으니까 친구들끼리 학교에 비해서 우리 학교 성적은 이 정도구나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유출 사흘 만에 학교 지역을 성적순으로 나열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 일부 학교와 학원에서는 유출된 자료를 홍보에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학원이나 어른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용되는 거는 되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유출된 자료가 올해 고3이 된 학생들의 성적이다 보니 대학 입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단순히 이제 학교를 서열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은 그 지역을 또 평가하는 기준이 돼버린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광주 전남교육청은 유출 피해를 입은 다른 교육청들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 동도중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한 감사패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5일 정책회의실에서 동도중학교 감사패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그간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쓴 점과 나아가 마포구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한 데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은 마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동도중학교 교장 및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도 마포구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환경이 개선되고 많은 지원과 관심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마포구에서 여성 생활용품 후원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4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이 오가며 따뜻한 마음이 전달됐는데요.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더 힘차게 발돋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14일 구청장실에서 여성 생활용품 후원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주식회사 보람 CNH에서 여성복지시설, 한부모 가정시설 생활인, 지역 아동센터 등 마포구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여성 생활용품 204세트를 후원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보람 CNH 부사장, 마포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부의 손길이 이어져 관내 저소득 청소년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덜고 더 나은 나날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 공무원들이 계절적 영향으로 인한 동절기 혈액수급 차질을 우려해 단체 헌혈에 나섰습니다. 계절적 영향으로 인한 동절기 혈액수급 차질을 우려해 대구시 공무원들이 단체 헌혈에 나섰습니다. 14일 동인청사와 산격청사에서 진행된 헌혈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에도 단체 헌혈을 통해 15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했고 올해도 분기별 단체 헌혈 행사를 실시해 지역 혈액 수급에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방역의 역사적 기록을 전시 보존하기 위한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방역의 역사적 기록을 전시 보존하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시민 중심의 자발적 노력을 되새기는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조성을 완료해 17일 개관했습니다. 코로나19 기억의 공간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활약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내에 조성됐습니다. 기존 의료진 사택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된 전시 공간은 544제곱미터 부지의 연면적 308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운영됩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강원지부가 2023년 정기총회 및 2022년도 사업성과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강원지부는 휘닉스 평창에서 자활센터협회 및 강원지부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동행 가치있게 같이 성장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2022 사업보고회 및 2023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장기 근속자 포상, 감사패 등의 시상식과 2022년 사업 성과 보고 및 2023년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강원지부 2023 사업 방향을 파워업으로 설정하여 정책, 조직, 직무, 교육, 관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또 관내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연대를 지원하고 민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순환과 공생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 재활 원격 화상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장애인 원격 화상 진료 사업은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지만 원거리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취약한 의료 환경을 보완하여 재활치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합니다. 이날 군에서는 강원도 재활병원과 협력해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화상진료 및 대면진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처방에 따른 맞춤형 재활훈련과 물리치료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또한 군은 장애인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고자 보건의료원 및 용평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3곳에 재활 원격진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보건의료원장은 이번 원격진료를 통해 재활의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역 사회장애인들이 ICT 기반 원격 재활진료로 일상에서의 다양한 불편감 해소 및 건강수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횡성인재육성장학회가 횡성인재육성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올해는 횡성군 출연금 3억 3천만 원과 장학기탁금 1억 7천만 원을 더해 총 5억 원의 장학금으로 성적 우수, 예체능 특기, 희망장학, 글로벌 인재전형 등 총 255명을 먼저 선발하고 중고등학생은 5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횡성군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대학 재학생의 경우 직전 2학기 취득학점 24학점 이상, 중고교생의 경우 횡성군에서 지원하는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과는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횡성인재육성장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청주도심 통과 노선의 확정 요구를 비롯한 청주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 반영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도가 제시한 청주도심 통과 노선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충북도민의 염원과 사업계획 수립의 의지를 나타낸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도가 대기 오염 물질을 내뿜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된 대기 오염 방지 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최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 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설치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하며 오는 3월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 조사와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상북도가 제32차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 민간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정계, 경제계, 학계를 비롯한 외교 및 안보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민간추진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로서 역량을 결집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경주는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국정과제인 지방균형발전 실현과 관광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설 계획입니다. 현재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결정은 올 하반기에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치 경쟁에 나선 지역은 부산, 인천, 제주 등입니다. 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주의 전통과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해외로 진출하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반드시 경주의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유치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경북도가 도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대구은행 특별출연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60억 원 특별출연 확약 증서를 전달받았습니다. 대구은행에서 특별출연한 60억 원은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9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특별 출연에 더해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과 경상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 보전 사업을 결합해 2.44% 초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고금리로 인한 경제 위기를 가장 최전선에서 체감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생명수와 같은 지원이라며 경북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저금리 지원 방안을 추진한 대구은행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포항시가 보훈가족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통합보훈회관 건립의 막바지 점검에 두 팔을 거뒀습니다. 포항시는 새로운 모습의 통합보훈회관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호국도시 포항의 위상을 드높인다는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13일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포항시 통합보훈회관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이강덕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한층 강화된 안전조치 상황을 살피는 등 직접 현장을 점검하며 마지막까지 안전에 만전을 기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당부를 전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기존 보훈회관이 협소하고 노후해 통합보훈회관 건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국비 포함 총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4월 신규 보훈회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새로 건립되는 통합보훈회관은 지상 4층 규모로 10개 보훈단체의 사무실과 회의실 등을 갖추며 오는 3월 보훈단체의 입주와 함께 개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포항시가 대한민국 2차 전지 중심 도시로 도약할 또 하나의 추진 동력을 확보합니다. 2차 전지 혁신 생태계 구축의 핵심이 될 인재 양성에 경북도 내 산학이 힘을 보태기로 했는데요. 2차 전지 혁신 산업 생태계 구축 및
인재 양성 업무 협약 소식입니다. 15일 포항시와 경상북도, 도내 2차 전지 기업, 산학기관 대표 등 총 20개 기관이 2차 전지 혁신 산업 생태계 구축 및 인재 양성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참석했으며 포항시와 경북도는 협약을 통해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등 6개 기업과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양극 소재 150만 톤 생산체계 구축, 2차 전지 기업 간 전주기 협력체계 구축 등 2차 전지 첨단 전략 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또 2차 전지 기업들이 경북대와 영남대, 포항공대 등 도내 8개 대학 및 포항제철공고, 포항흥해공고 등과 함께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지역주도 인재 양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지역 인재를 적극 채용하고 대학과 고등학교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나섭니다. 포항시와 경북도는 교육 혁신과 함께 인재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기부 대항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법안 논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핵심은 이전 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입니다. 특별법에 양여 재산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국방부 장관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모두 해당 조항에 부정적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 조항을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한 발 물러선 대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몇 가지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부처 간에 또 광주시와 또 대구시 간에 서로 논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좁히는 작업이 진행될 것 같고요.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도 법안 심사의 쟁점입니다. 특별법에는 종전부지 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예타조사 면제 등의 특례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기재부가 법안 심사 소위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비 지원과 예타 면제 등 특별법 핵심 내용에 제동이 걸리면서 2월 임시국회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듣는 것을 끝을 내고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해서 다음에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심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추진될 것 같습니다.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광주 군공항 특별법과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모두 상임위 소위에서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법안 처리 과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스카이라인이 바뀝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건축물 충수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광주에도 롯데 월드타워나 파크원 같은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지 관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잠실 롯데월드타워. 높이만 550m가 넘습니다. 지난 2020년에 완공된 여의도 파크원, 부산 LCT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건물 이름만 들어도 바로 상기될 만큼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스카이라인을 바꿔 광주만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 층수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민선 7기 당시 고시한 건축물 높이관리 원칙이 시행된 지 2년 만입니다. 획일적 높이 규제를 적용하여 창의적인 도시경관과 랜드마크 건축물 건립이 저해되어 온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창의적 도시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를 시행해 가겠습니다. 대신 지역과 권역별 특성에 맞게 스카이라인을 차등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공원이나 녹지는 확대해 바람길을 만들고 주요 관문에는 랜드마크 건물과 역동적인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중점 경관관리구역도 확대합니다. 무등산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산강, 광주 송정역 등 기존 4곳에서 광주역과 광천동 일원, 백운광장 등 3곳을 추가했습니다.
이 구역에 대해선 경관에 가장 초점을 두고 특색 있게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지구 단위 계획 기준도 개정합니다. 용적률을 기존의 일괄 적용 방식에서 차등 적용 방식으로 변경해 사업자가 디자인에 초점을 두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자매결연 도시인 서울 강서구와 양 도시 간 우호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시는 여수시청을 방문한 김태우 강서구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저하된 교류의 물꼬를 다시 트고 관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교류 활성화 협약에 따라 여수시와 서울 강서구는 다양한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봄철은 겨울 동안 움츠려 있던 내 몸에 건강한 음식을 보충해줘야 하는 시기인데요. 2월 말부터 봄나물이 파릇파릇 돋아납니다. 특히 봄철 냉이는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춘곤증을 개선시켜줍니다. 또 쑥은 수족 냉증을 개선하고 달래는 비타민이 풍부해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데요. 싱싱한 봄나물 섭취를 통해 건강하게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